배터리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하나로 세상을 제패하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거 위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이니켈, 미드니켈, LFP 이 세 가지 배터리 기술이 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여기서 살아남는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캐집니다. 배터리 끝났다.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진짜 투자자들은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초기 전기차는요, 주행거리가 전부였어요. 비싸도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배터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의 80% 이상이 중저가 라인업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렇게 회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보다 가격이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질문 하나가 배터리 기술 전쟁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배터리 기술 완전히 뜯어볼 거예요. 니켈, 미드니켈, LFP입니다. 첫 번째, 하이니켈부터 한번 보시죠.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배터리예요. NCM811, NCA, NCMA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자, 니켈이 많으면요,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500km 이상 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요, 프리미엄 세단이나 고성능 스포츠카, 대형 SUV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니켈이 많으면 열에 약해요. 고온에서 산소가 방출이 되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요, 반복으로 충방전되면서 결정구조가 조금 망가지거든요. 이거를 마이크로 크랙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걸 극복하는 기술이 단결정 양극재 기술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얘기 한다고 딴 데 가시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자, 기존 양극재는 입자들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입자 사이에 전해액이 스며들어서 부반응을 일으키는데, 단결정은 입자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구조가 굉장히 그러면 견고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 발생도 조금 억제되고요,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알루미늄을 또 추가를 해요. 그거를 NCMA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는 46 시리즈 배터리 들어보셨죠? 지름이 46mm인 원통형 배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존 2170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용량이 5배, 출력이 6배예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삼성 SDI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요 OEM 기업들과 납품 협상 중입니다. 이게 하이니켈 기술의 정점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FP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심플합니다. 리튬이랑 인이랑 철을 씁니다. 코발트, 니켈 비싼 거 없어요. 그러니까 3원계보다 20-30%가 쌉니다. 과거에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거워서 중국 내수용 취급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스탠다드 모델의 LFP를 채택하면서 갑자기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리빈 구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과 산소의 결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고온이나 과충전에서도 산소 방출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성 압도적이겠죠. 그리고 충반전 수명도 3000회 이상이어서 3원계보다 훨씬 오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 이걸 또 다시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기술이 CTP 기술이라는 겁니다. 셀2 팩이에요. 그러니까 모듈 단계를 없애고요, 셀을 배터리 팩에 직접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 효율이 좋아져서요, 에너지 용량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요즘에는요, LFP로 피벗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르노와 대규모 LFP 공급 계약 체결했고요. 삼성 SDI는 LNF와 1조 6천억 규모 LFP 양극재 공급 계약 맺었습니다. 자, 왜 지금 LFP냐? 자, 이거는요, 미국 IRA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 사용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OEM들 같은 경우가 IRA 충족하는 LFP 배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어딜 걸 사야 돼요? 한국산 LFP가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자, 세 번째이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전압 미드니켈. 처음 들어보시죠? 자, 이게 한국 배터리 업계의 비밀 병기입니다. 미드니켈은 니켈 함량을 40에서 60% 정도 사용하는 배터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망간 비중을 조금 높여서 원가를 줄입니다. 그리고 고전압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심플해요.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는 용량 곱하기 전압이거든요. 같은 용량의 고전압이면 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니켈을 줄이면 원래 용량이 주는데 전압 올리니까 보충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LFP보다 에너지 밀도는 50%가 높아지고요. 하이 니켈보다는 가격이 8에서 10% 정도 쌉니다. 하이 니켈의 성능과 LFP 가격 딱 사이에 있는 배터리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습니다. LFP의 치명적 약점이 저온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추운 날씨에 배터리 용량 급감해요. 근데 미드니켈은요, NCM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저온에서도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유럽, 북미 같은 기온변화 심한 지역에서 LFP보다 경쟁이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SK온이 최근에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고전압 미드니켈을 처음 공개했어요. 여기에서 단결정 활물질과 특수 전해질 첨가제를 또 넣어서 안전성과 수명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제 수혜주로 넘어갈게요. 배터리 기술 다변화되면서 소재 기업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양극재 가장 중요하죠. 배터리 원가의 4에서 50%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에코프로 BM 글로벌 하이니켈 양극재 1위예요. 삼성 SDI, SK온에 주력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LFP, 미드니켈 이런 제품군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NF입니다. 테슬라양 NCMA 양극재 강자였는데 최근에는 삼성 SDI와 LFP 양극재 대규모 계약도 맺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계약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만듭니다. 다음으로 코스모 신소재예요. 미드니켈에서 하이니켈로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면서 고객사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양극재만 보면 안 되겠죠? 음극재와 전해질도 보셔야 돼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분야 선두입니다. 하이니켈 배터리 충전 속도와 용량을 개선하는 필수 소재입니다. 다음은 엔캠이에요. 글로벌 상위권 전액 전문 기업이고요. 북미 IRA 수혜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 이거 필수입니다. 첨보예요. 한때 또 첨보도 괜찮았는데 그쵸? 고성능 F 전해질 첨가제 전문 기업입니다. 소재만 보면 안 되겠죠? 장비와 부품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46 시리즈 배터리가 나오면서 고난도 공정 장비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PNT 전국 공정 쿼터 슬리터 장비 국내 1위입니다. 다음으로 TCC 스틸이에요. 원통형 배터리 캔 원재료 니켈 도금 강판을 독점 공급합니다. 4680 배터리 시장 커진다. 직접 수요입니다. 필 에너지도 보시면 좋습니다. 삼성 SDI랑 협력해서요. 스테이킹, 레이저 노칭 장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일라이텍, 폐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추출합니다. IRA 조건 충족하는 폐쇄루프 시스템이에요. 지금 배터리 시장은 기술 경쟁도 중요한데요. 정치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IR 공급망을 바꾸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FEOC라는 규정인데 외국 우려 집단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는 IRA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OEM사들은 중국산 대체재 찾아야죠. 그게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요. 최근에 호주, 칠레에서 광물 확보하고 있고요. 북미의 생산 거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RA에 가장 최적화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선 특정 기술이 시장 전체 장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이니켈, 미드니켈, LFP가 공존하는 생태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오래 살아남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배터리 섹터 통째로 사는 거 아닙니다. 기술 로드맵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기술에 집중하는지. 하이니켈이냐, 미드니켈이냐, LFP냐.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IR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입니다. 북미 생산 거점 있는지, 광물 공급망 어떻게 확보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셋째로요, 소재 수직 계열화 여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왜? 싸지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얼마나 내재화했는지 보십시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강의 문의 따로 연락주세요. 자주 이야기합니다. 공부가 쌓일수록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